그래서 장미꽃의 형태를 따라 물감이 튀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역시 네, 추가로 또 더 변형할 게 있으면 요 툴, 네, 요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감 장미꽃의 색은 이제 약간 코랄 핑크색인데, 코랄색인데, 어, 물감의 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패널에 어저스먼트 패널, 네, 없는 사람은 어디서 상단 메뉴 윈도우에 네, 어저스먼트 있죠. 네, 이 패널을 열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레디언트 맵, 그레디언트 맵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전체가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요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옵션 값이 열리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 어저스트먼트 패널을 이용해서 색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것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색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죠? 앞서 살펴봤을 때도 하위 버전에 모두 색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 물감에만 적용을 해줄 거니까 Alt 눌러서 경계선을 찍어 줄게요. 어디? 물감과 그레디언트 맵 사이를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 색상이 아래에 있는 물감에만 적용될 수 있게 클리핑 마스크, 우리가 배운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표시가 생겼죠. 네, 그러면서 장미꽃은 원래의 색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 프로퍼티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레이 톤이니까 요 그레디언트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편집 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라데이션 할 때 많이 봤던 편집 툴이 나오고요. 여기서 지금 foreground to background로 되어 있는데 foreground 이쪽 왼쪽이 회색으로 지금 처리됐고요. 우측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슬라이드, 밑에 있는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에서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계열을 일단 선택을 하나를 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슬라이더 피커 창을 열고요. 여기는 조금 아까 그 계열인데 좀 밝은 컬러, 네, 이쪽 왼쪽 부분에 밝은 컬러를 설정을 하고 오케이를 할게요. 그래서 붉은색에서 코랄색, 파스텔 코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고 오케이를 해줍니다. 네. 자, 색상이 이렇게 일단 조금 강하긴 한데 지금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미 보시면 그 질감이 있어요. 장미에. 그 부분을 물감만 지금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장미꽃의 질감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가미 툴, 라쏘 툴을 이용해서 장미꽃이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로 네, 이렇게 넓은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네, 를 선택합니다. 네. 그 라소트를 여러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페더 값을 10 정도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라소툴 선택한 후에 페더 값이 0으로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10 픽셀을 주시기 바래요. 페더는 가장자리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딱딱 그 경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경계가 조금 부드러운 게 좋겠죠. 그래서 셋업 값 10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요만큼을 반짝반짝 선택을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죠. 그럼 복사가 됐고요. 요렇게 복사된 것은 위치를 이동시킬게요. 물감과 그레디언트 맵 사이로. 그러면 같이 클리핑 마스크 걸려요. 여기 사이에 두 개의 그레디언트 맵과 레이어 1 사이에 놓아주면은 이것 역시 요 물감 안으로, 형태 안으로 안에만 표현되는 클리핑 마스크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요 텍스처가 어디 있는지 제가 물감 쪽으로 물감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텍스처가 보이죠? 아랫부분은 조금 진하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두고, 네, 약간 아랫부분 경계 두고 한 이 정도부터 넣어줄까요? 그럼 이게 그 조각이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몇 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도 붙여주려면. 그래서 Alt를 누르고, 네, Alt 누르고 이동시키면 이동 툴로 Alt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가 돼요. 아까 것도 있고 새롭게 하나 복사가 되면서 레이어 상에서도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하나 붙여주고 하나 더 할게요. Alt 눌러서 저기 꼭대기 부분도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총 저는 한 3개 정도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3개 정도 복사를 하고요. 요 3개는 더 변경이 없으면 레이어를 합쳐줄 수 있어요. 네, 위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오히려 네, 이렇게 끝부분하고는 조금 진하게 드러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 3개의 레이어를 레이어 상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위에 레이어 Shift 키 누르고 밑에 레이어 선택하면 이 사이에 낀 레이어까지 3개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옵션 있죠. 이렇게 줄 4개 있는 상단 우측에 있는 줄 4개짜리 레이어 옵션을 누르면 머지 레이어라고 있어요. 네, 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레이어가 다 합쳐졌어요. 그죠? 이 머지 레이어는 그 레이어들을 합쳐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왜 근데 합쳐줘야 될까요? 간단한 작업은 레이어가 뭐 한두 개, 세네 개로 끝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들은 레이어의 개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가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그럴 경우는 작업을 수정할 수 있어서 좋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용량이 크다는 것은 컴퓨터의 속도,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확정된 레이어들, 그리고 성질이 같은 레이어들은 합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수정을 아니면 합쳐줘도 괜찮은 레이어들은 머지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편하겠죠. 어떤 효과 적용할 때도 편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꽃잎의 질감은 레이어를 합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Fill Color, 우리가 오페시티 투명도 주는 건 많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Fill Color를 한번 볼게요. Fill Color를 조금 떨어뜨릴게요. 네, Fill Color 이렇게 질감의 느낌을 한 65%만 채우겠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투명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죠.
투명도는 밑에 어떤 색의 영역, 투명해지기 때문에 받지만 이거는 불투명 상태에서 색으로만 65%의 색을 채우겠다. 이기 때문에 색의 농도와 관련해서는 요 필 컬러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로 조금 너무 질감이 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감 소스 레이어, 지금 현재 원으로 되어 있는 물감 소스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밑에 있는 아이콘 세 번째 있는 네모 안에 원형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는 한 70픽셀? 네, 70픽셀로 두시고요. 네, 소프트한, 좀 소프트한 0%로 낮추셔서 소프트한 브러쉬로 설정을 하시고, 점경색 포그라운드가 검정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물감 소스와 꽃 이미지가 연결되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튀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싹싹 조금 문질문질 닦아줄게요. 네, 밑에 시작 부분에 이렇게 좀 지워주는 거죠.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네, 이렇게 조금 지워주면은 네, 이렇게 그죠? 지워주면은 여기 장미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저 형태를 위에 거 레이어들과 함께 Shift 키 눌러서 약간 저 조금 안쪽으로 넣을게요. 네. 네. 조금 회전도 조금 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브러쉬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만 선택해서 이렇게 바깥쪽을 시작점을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여기를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물감에 있어서 이 부분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가려준 거죠. 레이어 마스크에 있어서 검은색으로 칠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고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줄여서 보니까 어때요? 꽃의 이미지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에서도 물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감 소스를 물감 09 JPG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했었죠? 네, 매직 윈도 툴을 이용해서 배경색 이렇게 클릭해주고 검은색을 다 선택한 다음에 상단 메뉴 셀렉에서 인버스 해서 반대로 선택의 반전을 줘서 물감색이 선택되게 하고,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이쪽 장미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해줬는데 지금 뭐가 문제죠? 클리핑 마스크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맨 위로 뺄게요. 얘는 클리핑 마스크가 걸리지 않도록 맨 위로 빼고 Alt 눌러서 경계도 한번 찍어줄게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안 되겠죠. 역시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이용해서 쭉쭉쭉 컨트롤 T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 넣고요. 적당한 위치에 놓고, 역시 이 왜곡 툴 이용해서 조금 더 폭이라든지 왜곡의 형태 왜곡을 주고 싶으면 요거 이용해서 만지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역시 물감 색을 바꿔볼게요. 물감 색을 바꾸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 채널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줄 거니까 그레디언트 맵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전체가 역시 적용되니까 어떻게 클리핑 마스크로 얘에게만 꽃받침에만 녹색에만 컬러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클리핑 마스크를 Alt를 눌러서 이 경계에 찍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스에 와서 그라데이션 값을 클릭, 이쪽 아래에 와서도 클릭, 더블 클릭해서 그린 계열의 좀 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슬라이더에 자, 여기 슬라이더 부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슬라이드 선택하고 아랫부분에 블랙 부분을 또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밝은 색의 녹색 부분을 이렇게 바꿔 그린 계열을 조금 채도 낮은 거를 선택을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로케이션 두 개의 색 위치를 얼마든지 바꿔 주셔도 돼요. 슬라이드 위치를 바꿔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값을 역시 좀 적용을 했고요. 꽃줄기 질감을 이번에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미꽃 했을 때와 같죠? 꽃줄기 질감을 잠깐 요 물감을 눈을 가리고요. 요 물감 부분 눈을 가리고 줄기 부분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가장 넓은 부위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을 이렇게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 값이 설정돼 있어서 이렇게 둥글게 외곽이 처리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하시고요. 아까 물감 이미지는 다시 오픈 열어둘게요. 그래서 이 사이로 요 맨 위에 있는 그레디언트 맵과 초록색 물감 사이로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질감의 느낌. 그죠? 이 질감의 느낌을 역시 Alt 눌러서 조금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몇 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질감의 느낌을 Shift 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머지 레이어, 컨트롤 E 머지 레이어를 해서 하나를 합쳐주고요. 역시 필 컬러 약간 조정해 주실 분들은 70%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출발하는 부분은 그 꽃받침의 이미지가 보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레이어 2 초록색 물감 부분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죠?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브러쉬로 검은색 브러쉬로 문질문질 아랫부분을 없애면서 이렇게 꽃받침 줄기 부분에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한 붓으로 했기 때문에 경계도 부드럽게 처리되면서 서서히 물감으로 변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물감 소스 색상의 명도를 조금 또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어저스먼트 패널에서 커브, 이번에 이렇게 곡선 그래프가 있는 커브를 설정을 하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금 밝은 것 같으니까 커브를 오히려 볼록하게, 그죠? 하면은 약간 네, 어두운 느낌, 어두운 명도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밝은 느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록하게 하면 어두운 느낌, 오목하게 하면 밝은 느낌. 저는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자기가 정한 컬러에서 이거는 자유롭게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커브 값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역시 요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줄기 부분에서 하나 나오고 꽃 부분에서 핑크색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이미지, 좀 생동감 있고 재밌는 표현을 같이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조금 자유롭게, 네, 꼭 여기서 튀어오르지 않아도 되고요. 뭐 뒤쪽에서 튀어올라도 되고, 이것 역시 왜곡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형태 변형을 주셔도 되니까요. 네, 조금 자유롭게 한번 변형을 해서 작업을 완료하시고 세이브 에즈 역시 PSD와 JPG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합성은 지금 레이어가 우리 이 작업 하는데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클리핑 마스크도 이용했고 레이어 마스크도 이용했고 색상 변형도 하고 네, 형태 변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성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합성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이폰에서 닐 암스트롱이 튀어나온 듯한 네, 그런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은 여러 가지 환경값과 컬러 값이 다른 것들을 믹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게 관건이거든요. 서로 다른 환경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믹스하냐, 섞을 수 있냐, 합성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소스를 한번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본 후에 필요한 소스는요, 아이폰 이미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약간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블러 처리된 아이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요 우주 닐 암스트롱 달을 처음으로 정복한 닐 암스트롱의 이미지 달 표면과 닐 암스트롱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이미지 소스 두 개를 오픈을 할게요. 문 랜딩 아이폰 네. 자, 그래서 문 랜딩을 선택을 부분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빠른 선택 툴, 네,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요.
우주인, 우주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경계를 따라 얼추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경계를 따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쪽 부분도, 이쪽 다리 부분도 이렇게 선택이 안 된 부분 다시 한번 마우스로 움직여서 선택될 수 있게 하고요. 혹시나 너무 많이 선택된 부분은 오히려 Alt를 눌러서 마이너스 값으로 다시 배경 부분을 빼주면 되죠. 여기 팔과 다리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옵션에서 마이너스를 눌러도 되고 Alt를 눌러서 마이너스 값으로 빼주면 되고요. 또 더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우주복, 화이트 부분은 잘 선택되는데 배경과 컬러가 비슷한 이런 장갑이라든지 신발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선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반짝반짝 선택이 된 다음에 자, 레이어를 볼게요. 레이어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에다가 놓고 백그라운드 카피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지금 반짝반짝이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카피 선택된 상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반짝반짝 선택됐을 때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티는 안 나는데 요렇게 그죠? 백그라운드 눈을 가렸을 때 요것만 우주인만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백그라운드 눈을 키면은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이어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하나를 우주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폰 배경으로 만들 달 표면을 만들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새 레이어 만든 아이콘에다 놓고 백그라운드 카피 툴을 만듭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여기 아까 레이어 마스크 만들었던 썸네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레이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우리 레이어 마스크 만들 때 이 우주인만 선택했었죠. 그 레이어 마스크 우주인 모양 흰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우주인 모양 썸네일 창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 만들 수가 있어요. 우주인 선택 영역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빠른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우주인의 그림자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반짝반짝 지금 플러스로 옵션에 되어 있기 때문에 퀵 셀렉션 툴로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림자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자, 브러쉬 크기 제가 조금 더 줄여가지고 약간 낮춰가지고 이 사이 경계 부분 더 너무 많이 선택된 부분은 또 반대로 빼보도록 할게요. Alt를 누르고 이만큼 빼고 또 이만큼 빼고 그림자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 메뉴 셀렉에 가면은 선택을 확장하는 게 있었죠. Modify 안에 Expand
선택을 확장하는 셀렉 안에 메뉴 셀렉 안에 modify, expand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한 10, 굉장히 넓게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10픽셀 정도로 하고 OK. 네, 하면 넓어졌죠. 선택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네, 여기에다가 필 컬러로 필 컬러 설정을 해볼게요. 자, 상단 메뉴 에딧에 필 있죠. 상단 메뉴 에딧 안에 필에서 컨텐트 어웨어가 있습니다. 컨텐트, 우리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넣거나 할 때 예전에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안에 하이 버튼 눌러보면은 뭐 컬러 넣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텐트 어웨어를 설정을 하고요. 그럼 여기 밑에 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네, 눌러볼게요. 네, 그럼 뱅글뱅글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위에 우주인 이미지를 눈을 감겨 볼게요. 네. 선택 영역 한번 없애볼게요. 주변에 그런 텍스처가 채워졌어요. 그죠? 물론 자세히 보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주인과 그림자까지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을 expand 확장시키고 필에서 컨텐트 어웨어를 하니 주변 컬러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소스에서 백그라운드는 원래 기본이고 백그라운드 아이폰 배경으로 쓸 우주 표면 이미지와 아니 달 표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우주인 이미지로 따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아이폰 이미지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네. 아이폰 이미지 탭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폴리고널 라쏘 툴, 다각형 각을 주면서 그리는 라쏘 툴을 다각형 올가미 툴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해서 액정 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클릭. 자, 뒤에 조금 흐리지만 클릭. 모서리 그리고 포인트로 잡고 클릭. 네, 시작점에서 클릭 해서 액정 화면을 제가 이 다각형 선택 툴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달 표면으로 와서요. 백그라운드 카피 2 표면을 전체 선택할게요. 백그라운드 카피 2가 선택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카피를 한 다음에 아이폰으로 와서 페이스트 스페셜 자, 컨트롤 V를 우리 그냥 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페이스트 상단 메뉴 에딧에 페이스트 스페셜로 와서 페이스트 인투 메뉴를 하면은 이 선택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 영역으로 지정된 영역 안에 들어오고 그것은 또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걸립니다. 자, 프리 트랜스폼 해야겠죠? 여기 이미지가 작으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네. 여기 이렇게 잘린 부분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대시키고요. 네, 더블 클릭. 상단 메뉴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면은 네, 그 마스크 걸어줬던 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상단에 레이어에 스마트 오브젝트에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랑 이렇게 썸네일 창 두 개 있던 거를 하나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이 됐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따로 하나 열리면서 아까 우리가 적용한 이 세부 환경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쪽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거는 그냥 꺼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 갤러리 안에 그 밑에 블러 갤러리 있죠? 블러 갤러리 안에 틸트 시프트를 선택을 할게요. 네, 틸트 시프트를 선택을 하면요. 지금 어색한 게 뭐냐면 달 표면 이미지를 지금 액정 안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포커스가 굉장히 앞쪽에 맞춰져 있어서 뒷부분이 흐리게 처리돼 있잖아요. 그거를 액정 화면에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틸트 시프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블러 값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는 이렇게 마우스를 요 꼭지점에 대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각도와 맞춰주고요. 요 가운데 부분을 이동시키면은 중심점을 어디에 잡느냐. 지금 거의 아이폰 여기 아래쪽에 지금 맞춰져 있죠. 아래쪽에서 약간 위를 잡을까요? 네, 여기가 포커스 값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경계를 조금 뒤쪽으로 넓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스토리에서 비포, 뒷부분도 굉장히 선명했죠. 애프터. 여기도 같이 여기 초점을 맞고 서서히 액정 안에 비치는 달 표면도, 액정 안에 보이는 달 표면도 거기에 맞춰서 블러 처리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진과 가져온 이미지의 느낌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질감 나지 않게 배경을 맞춰줬고요. 이제 우주인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달표 여기 문 랜딩에서 우주인 레이어에 눈을 켜고요. 자, 달 표면 이미지에서 우주인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카피 요거죠. 그죠? 우주인 백그라운드 카피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 메뉴 레이어에 가면은 듀플리케이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메뉴를 클릭을 할게요. 이게 이제 카피와 같은 거거든요. 레이어 그대로 통째로 카피를 할 거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카피를 이제 백그라운드 카피 3으로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phone.jpg로 파일명을 지정을 하시고 OK를 하시면 아이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폰에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스크와 같이 레이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어디서? 상단 메뉴 레이어 안에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하고 내가 이거를 어떤 파일로 이동시켜 주겠다 지정만 하시면 이렇게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한 이쯤? 네, 이쯤으로 위치를 잡아주고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조금 뭐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약간 줄여줄게요. 네, 약간 좀 줄여주고요. 위치와 크기를 네, 조정을 하시고요.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 효과를 줄게요. 자, 레이어 1은 이 표면이죠. 그죠? 달 표면에 이너 섀도우를 줘서 30%, 오페시티 30%, 네, 오페시티 30% 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20, 앵글 30도, 그 다음에 디스턴스 20, 그 밑에는 0 그대로 두시고 사이즈는 15, 네, 15로 하고 OK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펙트 눈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해보면 여기 굉장히 미세하지만 안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간 듯한 네, 효과를 액정 안으로 이렇게 이너 섀도우 효과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에다가 놔서 놓고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카피 2가 생성이 되죠. 이게 생성이 되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는 우주인 그림자로 만들 거예요. 위에는 원본 우주인 이미지 그대로 두고 하나는 그림자로 쓰려고 복사를 한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상단 메뉴 레이어에 스마트 오브젝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으로 역시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게 레이어 마스크로 계속 연결돼 있으면 어떤 필터라든지 색을 변화시킬 때 조금 복잡해지고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썸네일 창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썸네일로 바뀐 거 확인되면 상단 메뉴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안에 이번에 휴 세츄레이션 휴 세츄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서요. 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 100으로 네, 왜냐하면 그림자로 만들어 줄 거니까요. 라이트니스 100으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얘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뒤집기도 하고요. 위에 있는 조절점을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옆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길게 빠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 깊이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한쪽 다리는 이쪽에서 발이 출발하려면 컨트롤 키 눌러서 네, 발 위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긴 형태로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게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은 포인트 하나만 조절할 수도 있고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하나만 눌러서 원하는 모양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 필터에 블러 갤러리에서 역시 아까 했던 틸트 시프트 네, 틸트 시프트를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향은 네, 역시 아이폰의 각도와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여기 요 우주인 요 발밑에서 초점이 맞고 갈수록 흐려져야겠죠. 범위는 쭉쭉쭉쭉 더 네, 이렇게 넓혀 주셔도 되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블럭 값을 그 수치로 줄 수가 있어요. 블럭 값을 여기서 조금 높일게요. 네, 높이면은 어때요? 이쪽이 더 흐려지죠. 74 저는 조금 더 높일게요. 이렇게 높고요. 네, 이렇게 높이고 OK를 할게요. 네, 상단에 옵션 바에 OK가 있죠. 네, OK를 하면은 틸트 시프트 네, 점점 여기는 선명하고 흐려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카피 오페시티도 지금 너무 또 진하니까 그림자는 약간 투명도를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투명도를 뭐 57%, 60% 정도로 네,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비교적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해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이번엔 조금 크게 네. 쭉쭉쭉 한 380, 400 정도로 두고 하드니스는 0%로 떨어뜨리고요. 아이폰 아래 네. 아이폰 여기 꺾이는 면 있죠? 네. 거기 그림자를 브러쉬는 한 거의 400 가까이 두고 하드니스 0%에 오페시티 조금 낮춰가지고 한 번만 쓱 이렇게 지나갈게요. 네.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는 아이폰 굴곡이 있는 부분이니까 꺾이는 부분이니까 살짝 네, 살짝 지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살짝 지워주고 그림자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맨 위로 드래그해서 맨 위에 위치시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하고 브러쉬 크기는 32픽셀 그 다음에 타입은 컨텐트 어웨어로 옵션에서 이 두 가지 체크를 하시고요. 32픽셀의 컨텐트 어웨어 그 다음에 샘플 올 레이어도 체크를 같이 해주세요. 샘플 올 레이어도 같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원본의 이미지에 있는 원본 사진에 있던 불필요한 십자가 모양의 선을 드래그하여 네,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지워졌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십자 모양대로 슥슥슥 하면은 그 주변의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도 십자가 네, 아까 우리가 이미지 갖고 올 때부터 있었던 그 십자가 크로스 십자 모양을 네, 지워줍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우리 초반에 그 잡티 없앨 때 주변의 텍스처를 자동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기능이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한 거고요. 네, 그걸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에 십자 표시가 지금 한 4개 넘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과 배경 이미지 부자연스러운 경계를 자연스럽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카피 투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을 하고요.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네,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는 아까 너무 높여놨으니까 한 15나 20 정도로 줄이고 하드니스 0%로 떨어뜨린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할 거예요. 확대를 조금 해가지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경계가 있으면 우주인에서 조금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그죠? 블랙은 오페시티가 지금 낮춰져 있었네요. 뭔가 잘 안 될 때는 여기 선택값을 옵션 값을 보시면 오페시티는 100으로 두시고요. 경계 부분에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싶은 부분 우리가 아까 퀵 셀렉션 툴로 가지고 왔기 처음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무 어색하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레이어 마스크 검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외곽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또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새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맨 위로 역시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 툴을 클릭하고요. 사이즈 이번에는 한 44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정경색을 색깔은 여기 블루 계열에서 이렇게 조금 어두운 블랙은 아니고 남색, 곤색, 남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신발과 인접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신발과 인접한 부분에 이렇게 조금 그림자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출발 지점을 조금 더 어둡기도 해야 되고 모양도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주고 역시 오페시티도 살짝 70, 한 80%로 조금 떨어뜨려서 그림자 부분도 다시 디테일한 부분 다시 한번 보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좀 길게 작업해야 되는 이미지는 조금 나누어서 듣고 여러분도 작업하고 또 조금 듣고 작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된 거는 세이브 에즈 역시 PSD 하나 JPG 하나 이렇게 역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래요.